예?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예, 뭐 저희는 존중합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이 진실을 밝혀질 것이라고 불복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제 개인적 판단을 드릴 사안은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법무부 차관이 말씀드렸다시피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 장관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걸 말씀하는 건 뭐 적절치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료들이 욕을 먹습니다. 국민들의 신뢰가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행적에 대해서 헌재는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헌재 재판관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헌법 재판관의 그 결정에 대해서 저는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황교안 불출마 선언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출마 선언과 관련된 아주 미묘한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황교안 직접 출마 플랜 A가 물 건너 가면서 황교안의 역할론 플랜 B가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선수로 뛸 의지가 있었던 심판이 친정인 수구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한 오심을 남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기에 크게 동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께서는 모두 말씀을 통해 가지고 현재 국정 상황의 엄중함을 감안해서 고려하여 끝까지 국정의 안정적 관리와 특히 19대 대통령 선거에 공명한 또 그리고 엄정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엄정한 관리를 천명했던 그날이 3월 15일입니다. 예, 어제입니다. 3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신가요? 역사적으로? 마산 의거입니다. 3.15 부정선거가 있었던 3.15 날입니다. 의거입니다. 예, 예. 황교안 총리가 빼앗긴 정권을 되찾기 위한 보수 진영은 보이지 않는 손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뭐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예. 선거의 생명은 공정성입니다. 사상 최초의 탄핵 후에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실제로 대선 때마다 상상도 못했던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 단골 메뉴로 총풍, 북풍은 아주 기본적이었고 구속된 김기춘 전 실장이 주도했던 초원 복국집 사건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 사건, 국가기관까지 동원돼서 상상하지 못할 부정선거 행위가 21세기 이 대명천하의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때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은 대선을 이틀 앞둔 밤 11시 긴급회견을 열고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 관련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 해서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 그 과거의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19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만 공정하고도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엄정한 관리를 천명하고 있는데 엄정한 관리를 황교안 총리가 특정 세력에 기대어서 선수가 심판이 선수로 뛰려고 한 사람이 엄정한 관리, 엄정한 심판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들은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 다시 한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이번 19대 대선이 역대 가장 깨끗한 선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나 황교안 총리에 대해서 플랜 B 관리에 대해서 황교안이 보이지 않는 손이 대통령 기록물 지정을 통해서 또 일부 폐기하고 무단 반출을 시켜서 박근혜 정권의 범죄를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해서 수구 기득권 세력에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대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본인은 서울시장에 출마하고 피의자 박근혜를 비롯한 친박 친위부대를 통한 지역을 근거로 해서 지방선거에서 부활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전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대통령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가 뭡니까? 대통령 기록물의 워낙 중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있었던 사초의 의미를 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공식적 역사 편찬의 자료가 되는 기록입니다. 그리고 사관이 직무상 작성한 국정 기록입니다. 무단 반출해서 폐기되거나 사저로 무단 반출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지 않을 걸 알고 있고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도 하겠습니다. 예. 황 총리가 기록물 지정을 강행한다라고 하면 뇌물죄 등 중대한 범죄 행위 그리고 세월호 사라진 7시간의 행적에 대해서 은폐할 것이다. 이런 국민적 의혹이 강합니다. 그런 제가 알기로는 그 억측이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 기록물의 지정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 조항과 대통령 기록물법 제2조와 17조 조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문제는 지정된 기록물의 경우도 언제든지 법원에 영장이 있으면 열람과 자료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은폐는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정 사저로 옮긴 박스 중에 한 아세안 6030 8AA-A급 경호용 이 박스가 발견됐습니다. 이 박스가 뭡니까? 예, 그 박스에 대해서는 이미 3월 10일 날 청와대 경호실에서 해명했습니다만은 그 박스 자체에 들어있는 내용물은 삼성도 사저의 경호를 위한 통신 장비라는 것을 이미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청와대 해명이죠. 예. 그리고 그 내용에 청와대 대해서는 대변인이십니까? 왜 청와대 말만 하고 있어요? 일단 해당 기관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청와대에서 삼성동 사저로 이동된 짐 속에 대통령 기록물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자체에 대해서는 대통령 비서실하고 경호실에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인할 사항이 아니고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창재 차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이춘석 의원 질의에 대해서 행자부 장관은 청와대만 대변하고 했습니다. JTBC가 최순실 태블릿 PC를 보도한 다음 날 10월 25일 그리고 나흘 뒤에 계속해서 그 파쇄기를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 구입 시점이 마침 대기업들이 K스포츠나 미르재단의 문서 파쇄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공교롭게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문서 파쇄가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그래서 문서 파쇄기를 일상적인 구매보다도 공교롭게 그 시기에 맞춰서 구매가 급증했다. 이것이 기록의 현실입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청와대에서 무단 파기하든지 또는 무단 반출하든지 하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수사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예, 검찰에서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심이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지금 수사 중인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도록 할 빠른 것입니다. 시일 내에 증거가 인멸되기 전에 청와대의 압수수색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휴대폰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부수고 이 조직적 증거 인멸 정황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이미 다 보도된 사실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검찰이 방치하는 것은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속한 수사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네, 하여튼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렇게 속속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황 총리는 여전히 묵묵무담입니다. 황 총리가 과연 엄정한 법 집행 의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법무차관으로서. 법 집행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못 알아듣습니다만.